쉐이크 판잣집 버거가 우리 동네에 쉑쉑 버거 매장 전략. 쉐이크 쉑 버거, 쉑쉑 버거, 쉑쉑 버거. 아직도 발음이 잘 안 되지만 어쨌든 2016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쉐이크와 버거를 판매하는 판잣집은 2023년 5월 현재 약 8년 만에 25호점이 생겼습니다. 쉑은 판잣집이라는 뜻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판잣집이 무슨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지만 쉐이크 쉑 본사에서는 우리 집에 찾아온 고객에게 대접하는 마음으로 만드는 음식이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하죠. 미국 본사 사이트에서는 케이터링을 위해 진짜 판잣집 트럭을 운영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또 본사 사이트에서는 쉐이크가 메인 화면을 차지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버거가 중심이 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버거에다 쉐이크까지 같이 먹으면 칼로리 폭탄이 터져서 죄를 지은 것만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미국에서보다 버거 쉐이크 조합을 선택하는 경우가 적다고 하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쉐이크보다는 버거를 내세우고 고객들도 버거에 대한 인지도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아마 쉐이크 쉑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던 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2016년 7월 무렵 강남점이 처음 오픈할 때 전날 밤부터 1,500명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발생하기도 했고 심지어 경북 의성에서 전날 올라온 고등학생 1호 고객이 조명을 받기도 했었죠. 버거 하나를 먹기 위해 350m, 2시간에서 3시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뉴스가 연일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열기가 대단했죠. 그럼 지금은 어떤가요? 당초 25년까지 10년 내에 25호점을 열겠다는 계획으로 출발했는데 지난 23년 4월 6일 부산 2호점인 센텀점이 전국 25호점으로 등록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2년 정도 빠르게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내에서 쉐이크 쉑 버거의 인기가 많았다는 반증이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2016년 7년에 비하면 폭발적인 반응은 조금 약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여전히 지방 1상권에서 오픈할 때 반응은 뜨거운 편이지만 수도권에서는 예전만큼 새롭거나 뜨거운 느낌은 없죠. 거기에 지난 4월 26일 BHC에서 샌프란시스코 대표 버거라는 슈퍼두퍼 브랜드를 홍대에 오픈했고 6월에는 한화 갤러리아에서 파이브 가이즈 1호점을 강남 대로변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유사 컨셉의 경쟁자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쉑쉑버거가 햄버거계의 최상위 호환도 아닙니다. 고든 램지 버거 같은 더 높은 가격대에 더 높은 품질을 내세우는 하이엔드 브랜드도 나타나면서 쉑쉑버거의 위상이 처음만큼 높지 않은 것도 사실이죠.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잘 가고 있고 그간 인지도와 실적을 늘려가면서 탄탄하게 자리를 잡았지만 한편에서는 새로운 매력이 떨어지고 나와 유사하거나 더 높은 가격대의 경쟁자가 계속 늘어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위기같이 들리기도 하지만 장사는 원래 그렇습니다. 누가 성공했다고 하면 비슷하게 따라하는 미투 브랜드도 생기고 아니면 그보다 더 높은 호환을 준비해 오거나 가격대를 극단적으로 낮추거나 해서 앞서가고 있는 브랜드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죠. 이때 중요한 게 경험인데요. 시장에서 반짝 1등을 잡았지만 금세 경쟁 브랜드들이 들어오고 원조가 누구였는지 생각나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그런 1등으로 달려본 경험이 없는 초보 기업이 선두를 잡았을 때 일어납니다. 1등으로 달려본 경험이 있는 선도 브랜드들은 주변에서 그러거나 말거나 마이웨이를 가죠. 블루보틀이나 마호가니 때문에 스타벅스가 망할까요? 아니면 에르메스나 루이비통 때문에 샤넬이 망할까요? 오히려 이렇게 여러 컨셉의 경쟁자들이 생겨나면 전체 시장이 더 커질 걸 기대하면서 내심 쾌재를 부르는 게 1등 기업의 마인드입니다. 어쨌든 오늘 주제는 쉐이크 쉑 버거의 매장 입점 전략인데요. 파리바게뜨로 이미 베이커리 업계에서는 압도적인 위상을 가진 파리 크라상이 쉐이크 쉑 버거는 어떤 순서로 매장을 냈고 또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5개점이 나간 순서를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1호점이 강남점이었고요. 2호점이 청담점이었습니다. 3호점은 을지로의 두타점이었고요. 4호점은 서현 AK플라자에 위치합니다. 5호점은 스타필드 고양에 있고요. 6호점은 인천공항, 7호점은 고속터미널 센트럴파크, 8호점이 송도 트리플스트리트에 있습니다. 이렇게 1호점부터 8호점까지 근 3년간 수도권에만 매장을 늘리던 쉐이크쉑은 19년 7월 부산의 지방 1호점 서면점을 오픈하고요. 다시 서울로 돌아와 각각 10, 11, 12호점인 종각점, 타임스퀘어점, 용산 아이파크몰점을 오픈합니다. 그러다 대구 동성로와 대전 타임월드에 지방점을 또 하나씩 내고 노원, 코엑스, 동탄, 홍대, 신림점을 차례로 오픈합니다. 여기까지 19호점이고요. 다시 20호점은 천안 신세계백화점에, 21호점은 강남스퀘어, 22호점은 수유, 23호점은 잠실, 24호점은 부천 롯데백화점, 그리고 최근 부산 센텀시티에 25호점을 오픈했습니다. 일단 이 매장들을 분류해 봐야 하는데요. 전체 매장의 41.7%는 일반 상업지에, 25%는 복합상업지에, 16.7%는 오피스가에 분포하고 고밀주거지, 고밀주거상업지, 저밀주거상업지, 기타 지역 등에 4.2%씩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 전체 매장의 60% 정도는 역세권에 위치합니다. 매장이 크고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유동성은 무조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재미있는 것은 매장이 분포하는 상권의 급지인데요. 매출액 규모가 큰 기준으로 전국 상위 1% 상권을 1급지, 상위 3% 내 상권을 2급지, 5% 내 3급지, 7% 내 4급지, 10% 내 5급지 상권이라고 했을 때 과반이 넘는 62.5% 매장이 5급지 이내 상권, 즉 전국 상위 10% 내의 상권만 골라서 나갔기 때문입니다. 지방에 출점할 때도 부산 서면, 대구 동성로, 대전 둔산동과 같이 각 지역의 1등 상권을 위주로 매장을 내고 있죠. 쉐이크쉑 매장 주변의 업종 구성을 살펴보면 한식과 커피가 많은데요. 매장 위치를 검토할 때마다 상주하는 직장 인구를 기본으로 확보하려는 전략이 숨어 있어서 쇼핑할 수 있는 직장가 지역을 가장 선호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매장의 입점 전략에 대해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대략적으로는 이해가 될 겁니다. 매장이 넓고 가격대가 있는 프리미엄 버거를 추구하다 보니 소비력이 있는 직장인이 밀집한 곳을 찾으면서 동시에 크고 유동성이 많은 상권에 매장을 내는 전략인 거죠. 1호점을 어디에 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강남 대로변에 1호점을 낸 순간 이 브랜드의 특징은 대략 결정이 된 겁니다. 2호점을 청담에, 3호점을 을지로에, 4호점을 서현역에, 5호점을 스타필드 고양에 내면서 그런 특징들이 조금씩 공고해지기도 했고요.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이면서 유동성이 많은 입지, 거기에 소비력을 갖춘 직장인이 있으면 더 좋고, 이것이 쉐이크쉑의 출점 전략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전략으로 매장이 나간 지역이 모두 성공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전략에서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고 주변에 직장인도 있고 근방에서 가장 큰 쇼핑몰로 입점했는데 수요 예측이 빗나가거나 경쟁 구도를 잘못 잡거나 입점 층수 선택에 실패하면서 예상했던 매출보다 부족한 매장들이 몇 있는 것 같죠. 그래도 큰 전략에서 벗어난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입지 전략에 큰 변화를 주기 시작한 시점이 노원점부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15호점 노원, 19호점 신림, 22호점 수유, 그리고 24호점 부천 중동 같은 상권은 기존 강남 종로 코엑스, 고속터미널 같은 상권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죠. 또 25점 천안점도 재미있습니다. 아직 제주나 울산, 광주, 창원, 제1상권에도 매장이 없는데 그보다 인구수나 시장 규모가 작은 천안부터 나간 것이 의아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 이런 상권은 고객의 외부 유입률이 다릅니다. 광역이 아니라 지역 상권이기 때문에
유입되는 범위가 넓지 않죠. 다르게 말하면 외부에서 유입되는 고객은 적고 그 동네 사람들이 이용하는 상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역 상권에 비해 고객의 대상은 적고 반복 구매 횟수는 높습니다. 과연 이 실험은 성공했을까요? 광역 상권보다는 기대치가 낮았겠지만 기대한 만큼 수익률이 나왔을까요? 어쩌면 광역 상권에서 지역 상권으로 매장의 입점 전략을 옮겨보는 이 실험은 직영점을 가맹점으로 돌리기 위한 사전 작업일 수도 있고, 아직 광역 상권을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경쟁 브랜드들이 국내에서 가장 비싸고 좋은 상권만 고르고 있을 때 알토란 같은 지역 상권들을 선점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진행해봤던 몇 개 매장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쉐이크쉑 브랜드는 지역 상권으로 진출하기에는 다소 무거운 브랜드로 판명되는 거고, 그런 경우에는 아직 나가지 않은 다른 광역 상권이나 대형 쇼핑몰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겁니다. 만약 전국에 있는 모든 광역 상권에 먼저 매장이 다 들어간 다음 이런 실험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 이후에 대비를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노원점이 오픈할 때 브랜드 확산 전략의 첫 번째 실험이 시작된다고 생각했고, 신림점이 오픈할 때는 그 생각이 굳어졌죠. 그리고 앞으로 생기는 쉑쉑 매장은 아마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그 매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메뉴가 하나씩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장 수가 많아지면서 희소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컨셉의 브랜드는 희소성이 떨어지면 경쟁력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니 매장을 늘리면서도 희소성을 가져가기에 가장 좋은 전략인 로컬라이제이션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거죠. 지역 상권의 매장을 늘릴 수 있는 명분도 되고 매장 단위로 희소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가평 만남샌드나 제주 마음샌드로 쏠쏠한 성공을 거뒀던 파리바게뜨의 경험이 이식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경쟁사들이 다시 한번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전략이 될 거고요. 이게 상권을 분석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거대한 기업의 생존 전략이 다 상권 분석에서 시작하는 거니까요. 매장 낼 때 한두 번 보는 보고서가 상권 분석이 아닙니다. 경쟁자를 따돌릴 수 있는 지역화 전략을 짜고 실험의 성공 여부를 측정하고 다음으로 매장을 내야 할 우수 후보지를 자동으로 추천하는 것들이 모두 상권 분석 시스템이니까요. 그러니까 상권 분석 다 알고 다 해봤고 때로는 상권 분석이 별 소용없는 짓이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얕은 수준에서 하는 얘기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오래되고 탄탄한 프랜차이즈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상권 분석을 제대로 안 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겉만 보지 말고 제대로 한번 파보세요. 답이 다 거기 있습니다. 상권 읽어주는 남자 주실장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